안녕하세요. 허재현 기자입니다. 오늘 시사 바리스타에서는 여러분 같이 외신 기사 하나를 읽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뭐냐? 로이터 통신에서 한국은 어떻게 미국의 뼈를 때리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해서 미국의 뼈를 때렸나 어떻게 승리했나 이런 그 특집 기사를 리포트를 냈어요. 그런데 좀 주목해 볼 만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 그 외신들을 번역해서 우리가 살펴보지 않으면 한국의 현실을 제대로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 민족 정론지 로이터 통신에서 그런 그 보도를 했는데 한국 언론들이 다 이거를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당국이 이 코로나19를 확산하는 것을 결정적으로 잘 막아내는 데 있어서 아주 신의 한 수를 둔 게 하나 있었더라고요. 한국 보건당국이 골든타임을 절대 놓치지 않을 수 있었던 서울역 회의라고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모르셨죠? 왜 서울역에서 한국 보건당국이 회의를 열었을까? 로이터 통신을 번역해 보면서 일부 의사협회의 의사들이 지금 한국 정부가 뭐 골든타임을 놓쳤느니 뭐 한심하다느니 계속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 주장은 타당할지 외신을 번역해 보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허재현 기자를 제가 알게 된 지 10년이 넘었는데요. 뭐랄까요, 한겨레에서 처음 봤는데 한겨레 기자답지 않음에 제가 항상 여러 가지로 인상이 깊었습니다. 한겨레 기자답지 않음이라고 하는 것은 칭찬입니다. 달리 이야기해서 엘리트의식 없고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항상 가진, 어쩌면 한겨레가 회복해야 할 그런 가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우리 허재현 기자가 참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더욱 허 기자를 단단하게 만들고 더 아래로 더 따뜻하게 만드는 그 어떤 과정이 아니었겠는가, 속성 과정이 아니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리프액트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 허재현 기자의 유튜브 방송 널리 많이 알려주시고 구독해 주시고, 또한 알람 기능 반드시 클릭해 주셔서 허 기자가 좀 더 큰 스피커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김용민이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허재현 기자입니다. 이 로이터 통신의 기사를 한번 읽어보겠는데, 이 기사의 원문은 저희 리포액트 사이트에 제가 모두 그 번역된 원문을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 한번 읽어봅시다. 한국의 보건 시스템, 이 방역 시스템이 그동안 얼마나 앞서 왔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획 기사입니다. 한국의 언론들은 이걸 일부러 취재를 안 하는 건지 아무튼 보도를 하고 있질 않아요. 자, 제목이 이렇습니다. How Korea trounced US in race to test people for coronavirus.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영어 다 이렇게 읽진 않을 거예요. 제목만 읽어드릴게요. 한국은 어떻게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서 미국의 대응을 앞질렀나. 근데 트라우스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게 몹시 때리다 뭐 이런 표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뼈를 어떻게 때렸나. 뭐 이런 제목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겼다는 거죠, 한국이. 자, 번역된 걸 읽어드릴게요. 지난 1월 말 한국의 보건당국 관료가 20개 제약업체 관계자들을 설 연휴에도 불구하고 소집했다. 이들은 서울역 안에 숨어있는 어떤 회의룸 같은 것에 다들 모였다. 한국의 보건당국 책임자는 여기서 급하게 메시지를 전달했다. 한국 정부는 지금 요구하는데 즉시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의 효과적인 진단키트 개발이 필요합니다. 지금 중국에서 이 바이러스가 만연하고 있으니까 빨리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그 테스트를 완료해내면 그 진단 키트를 빨리 신속하게 승인하겠다는 것도 약속합니다. 라고 말했다고 해요. 당시 한국에는 4명의 확진자가 있었을 뿐이었는데 이런 조치가 진행이 됐다는 거죠. 한 참석자인 당시 회의의 참석자인 이상원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진단관리과장은 로이터에 우리는 아주 긴장한 상태였고 전염병 대유행으로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면서 우리는 마치 군대처럼 움직였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런 서울역 회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상징적으로 중요한 회의가 열린 겁니다. 계속 좀 살펴볼게요. 1월 27일 회의가 열린 후 일주일 뒤에 한국의 질병관리본부는 한 회사의 진단 테스트를 승인했다. 다른 회사들도 곧 뒤따랐다. 2월 말이 되자 한국은 어떤 세 개의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한 드라이브 스루 테스팅과 그리고 매일 수천 명의 사람들을 테스트하는 것으로 세 개의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그죠? 이제 미국의 소식까지 대조를 합니다. 이 언론이. 한국에서 벌어진 일은 미국과는 극명한 대조다. 서울역 회의 이후 7주 후에 한국은 29만 명을 테스트했고 이 중 8천 명의 감염자를 찾아내었다. 그리고 신규 확진자는 줄고 있다. 지난 수요일까지는 확진자 수가 데일리 확진자 수가 93명까지 떨어졌고 이거는 2주 전에 909명까지 하루에 늘어나던 어떤 수치와 비교된다. 한국에서 서울역 긴급회의가 열렸던 같은 날 미국에서도 첫 번째 확진자가 나왔다. 약 6만 건의 테스트가 3억 3천만 명이 사는 미국의 공공 및 민간 연구소에 의해 운영되었다고 화요일에 연방 관리들이 말했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관료들은 미국에서 어떤 지역에서 이게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집중 발병하고 있고 얼마나 많은 미국인들이 감염되고 있는지 바로 파악하지 못했다. 네브라스카 대학교 의료센터 감염병 전문가인 제임스 롤러 박사가 미국 병원협회를 위해 준비한 전망에 따르면 수요일 현재 7천 건 이상의 미국 사례가 확인됐지만 앞으로 9,600만 명이 감염될 수 있고 48만 명이 숨질 수 있다고 그렇게 밝혔다. 로저 클레인은 전문가인 것 같아요. 당신이 여러분이 확인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이러스를 확인하지 못하면 맞설 수도 없다 이렇게 밝혔다. 클리브랜드 클리닉의 전임 실험 지휘관 이 로저 클레인이 이렇게 전임 클리블랜드 클리닉의 전임 실험 지휘관이라고 하네요. 그는 미국 보건당국의 조언가이기도 하다. 자, 여기까지 잠깐만 멈춥시다. 자, 지금 이 로이터 통신이 뭘 주목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미국에서 5명 이하의 확진자가 나왔고 한국도 5명 이하, 그러니까 3명인가 4명인가 아까 그랬죠? 그 확진자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비슷한 조건이었다는 거죠. 그 같은 날 그러니까 1월 말이 되는 거죠. 설 연휴 기간이었어요. 1월 27일. 그때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급하게 서울역에서 정부 주도로 민간 어떤 의료 회사들 다 대표들을 빨리 불러 모아가지고 회의를 해서 진단 테스트를 빨리 만들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불과 일주일 만에 승인을 했다는 거죠. 이 테스트를. 그래가지고 한국에서는 빨리 이걸 검사해서 찾아낼 수 있도록 어떤 조건을 마련을 했는데 같은 날 미국은 대체 뭘 한 거냐 이런 거를 이제 비교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얼마나 이 골든타임에 빨리빨리 이걸 움직이느냐가 이 코로나 확산이 이제 막 좀 하다가 중간에 빨리 멈추게 하는 거를 이 골든타임을 한국은 찾았는데 미국은 그렇게 못했다. 이거를 지금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월 27일 날 열렸던 이 서울역 긴급회의가 매우 중요했던 거예요. 한국 정부가 이걸 굉장히 잘했다라는 거를 로이터 통신이 찾아낸 겁니다. 이거는 이 서울역에서 이런 회의가 진행된 거는 국내 언론에서 한 번도 알려주지 않았던 거예요. 어떻게 해외 언론에서 이걸 우리가 먼저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한 그 이상원 씨, 이상원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진단관리과장, 이분한테 저도 좀 접촉을 해가지고 전화를 계속 했는데 너무 바쁘셔가지고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확인하기가 조금 어렵다가 그 왜 제가 이재갑 교수랑 친하다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 있나요? 이제 그분에게 이제 도움을 좀 제가 받아가지고 세브란스 병원의 진단검사 의학과의 이형민 교수님한테, 이분도 이 내용을 다 잘 알고 계시다고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이재갑 교수께서.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서울역 회의 같은 게 열릴 수 있었냐 제가 좀 물어봤어요. 그래서 약간의 취재를 좀 해봤는데 이게 이렇게 된 거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시스템이 굉장히 좋아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2015년에 메르스 사태가 벌어졌죠. 그때 이제 경험을 토대로 해서 테스트, 어떤 이제 진단 키트 이런 거 긴급 사항 승인 제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2016년도에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신종 감염병이 국내에 이제 만연하게 될 때 검사 시약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없으면은 이제 테스트 누가 걸렸는지 확인도 못한 상태로 막 전염병이 확산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빨리빨리 그 민간에서 개발해 가지고 승인하도록, 그래서 방역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어떤 제도를 2016년도에 만든 겁니다. 그런 어떤 게 있었기 때문에 서울역에서 긴급하게 모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내가 서울역에서 굳이 모였냐 물어보니까 그 진단키트 개발하는 회사가 전국에 다 퍼져 있으니까 빠르게 모일 수 있는 곳이 바로 서울역 아니냐. 그래서 서울역에서 회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참 우리나라 대단하죠. 그래서 예전에 2016년도에 지카 바이러스라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많이 퍼지진 않았는데 외국에서는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난 적이 있었죠. 그때 요런 그 첫 사례가 벌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도 이제 긴급하게 서울역에서 회의했는지는 제가 안 물어봤는데 아무튼 그때도 정부 주도로 급하게 모여가지고 이거 진단 키트 빨리 개발해 주세요. 지카 바이러스 뭐 요런 거를 해가지고 이렇게 빨리 이렇게 조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미국이나 일본에도 그러면 긴급사항 승인제도 이런 것들이 없냐 제가 물어보니까 거기도 있긴 있대요. 있는데 다만 이게 제대로 이거를 실행할 수 있는 어떤 의지라고 그럴까요? 뭐 이런 게 별로 그 나라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냥 제도만 갖고 있었지 이거를 빨리빨리 이용해야 된다. 정부 주도로 이런 거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 기업들만 막 있으니까 의료 회사들이 그러면은 누가 거기에 모입니까? 정부 당국 정부 관리자가 빨리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정부가 있는 거 아니에요. 민간 기업들을 어떤 관리하고 이끌어가는. 미국이나 일본에는 이런 제도는 있는데 이런 거를 활용을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근데 그런 거를 빨리빨리 정부에서 시행을 한 거죠. 그래서 민간 회사들을 빨리빨리 불러 모은 거죠. 이런 어떤 체계가, 이런 방역 시스템, 선진 방역 시스템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도 갖고는 있었는데 선진국들도, 근데 이거를 실제로 가동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2016년도부터 이걸 가동하기 시작했던 거죠. 이상원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진단관리과장이 그래서 이제 로이터 통신하고 인터뷰를 해서 우리에게는 이런 서울역 회의라는 게 있었다라고 알려준 거죠. 근데 미국에서는 그런 게 있긴 있었는데 제대로 작동을 안 한 거예요. 자, 로이터 통신의 그 기사를 읽어보면서 미국에서는 그 당시 어떤 회의가 진행됐는지 또 역시 취재가 돼서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한번 봅시다. 로저 클레이는 이제 그 클리블랜드 클리닉 전임 실험 지휘관, 이분이 이제 인터뷰를 이제 해가지고 로이터 통신이 이렇게 밝혔는데, 이런 전염병 전문가랑 임상 의사, 주 또는 지방 어떤 그 공무원들에 따르면 미국이 어떻게 한국에 훨씬 뒤처졌는지, 양국의 공중
보건 시스템의 많은 대조를 보여주는 이야기이다. 이 사건은 말이죠. 이 서울역 회의 이런 것들은. 이것은 관소화된 관료주의 대 혼잡한 관료주의, 대담한 리더십 대 신중한 리더십, 그리고 긴박하게 움직이는 것과 지나치게 절차에 따르는 것의 차이다. 한국과 미국을 비교하는 거예요. 미국에서의 이러한 지연되고 혼란스러운 어떤 진단 테스트 과정은 많은 어떤 목숨의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 잠재적으로 의사들과 간호사들까지 그렇다.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한다. 이미 100명 이상이 죽었고 광범위하게 공포가 확산해서 미국의 사회와 경제, 일상의 삶은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 피츠버그 의과대학의 심장병 전문의 겸 임상조교수인 리투 탐만 박사는 우리가 연극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고 말했다. 병원에 노출되었을지도 모르는 이 병원 직원들도 검사를 받을 수가 없다라고 리투 탐만 박사는 말했다. 우리는 부유한 나라인데 우리가 이런 테스트도 못 받는다고? 라고 말했다. 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정부 규칙과 어떤 협약에 매몰되어서 발을 헛디뎠다고 공중보건 전문가들, 미국의 공중보건 전문가들이 말했다. 한국은 민간 부문을 어떤 조기에 빨리 이 진단키트 개발하는 데 동원을 했는데 미국의 보건 관계자들은 원래 관습대로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 그러니까 CDC가 준비한 어떤 시험 키트에만 의존했다. 심지어 그 중에 일부는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명됐고, 그래서 그 후에 미국 식품의약청은 어떤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조사 절차를 고수하면서 외부 실험실과의 논의가 시작된 지 5주가 지난 2월 29일까지 CDC 바깥에서 벌어지는 테스트는 승인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잠깐만 봅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1월 27일 설 연휴인데도 급하게 모여가지고 일주일 만에, 그러니까 2월 초죠. 첫 그 진단 키트를 민간에서 이렇게 만들어내가지고 빨리빨리 이거를 배포하기 시작했는데 미국은 CDC 주도로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주도로만. 그러니까 그 민간 기업, 민간 의료 회사 이런 걸 맡기질 않은 거예요. 절차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2월 29일, 그러니까 한국보다 한 달이나 늦은 거죠. 그때까지도 진단 키트가 나오긴 나왔는데 그거는 CDC 안에서만 실험된 거, 그것만 일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진단 키트가 부족한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막 그 코로나 이제 감염자 수가 빠르게 확산하는 거는 우리는 그거였잖아요. 우리가 병이 빨리 퍼지는 건 줄로만 알았는데 사실은 빨리 감염자를 찾아냈던 거잖아요. 그거는 테스트 진단 키트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보급이 됐던 거였죠. 근데 미국은 그게 보급이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진단 키트가 없으니까. 그만큼 차이가 있었던 거죠. 자, 계속 기사 읽어봅시다. 진단 키트가 부족해서 미국 CDC는 지난 몇 주간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 대상자를 지나치게 좁혔다. 중국에 최근에 다녀왔거나 확진자가 많은 나라에 다녀왔거나 또는 그런 사람과 접촉했거나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만 테스트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연방 정부는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까지 이게 스크린하는데 실패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을 기회를 놓친 것이다. 보건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했다. 자, 반면에 한국은 이 시급하게 진단 테스트를 활용하는 것에 약간은 이제 리스크 이런 것들은 감수했지만 다만 그렇다고 해서 막 그거를 막 계속 그런 리스크 어떤 상태를 가지고 간 게 아니라 그 좀 급하게 나온 그 진단 키트의 효과에 대해서 계속해서 재확인하는 절차를 밟았다. 반대로 미국 보건당국은 수백만의 미국인들에게 활용되기 전에 정확하게 검증하는 것만 고집했다.
그러니까 한국은 일단은 급하니까 조금은 이제 리스크를 좀 감수하더라도 빨리 이 진단키트를 배포하는 데 집중한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놀고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진단키트의 정확성을 계속 재검토하고 그러면서 완성도를 막 높여갔던 거죠. 근데 미국 보건당국은 처음에 시장에 나올 단계부터 완벽한 게 나와야 된다라는 것에만 고집해서 진단키트를 배포하는 데 소홀했던 거죠. 조금 그러니까 이 절차가 굉장히 너무 복잡하는 데에만 집중했던 거예요. 미국이 시스템만 고집하면서 시스템의 역설인 거죠. 자, 계속 기사 봅시다. 3개월째 FDA에서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스테판 한은 한국계 미국인인 것 같네요. 항상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배울 기회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나는 테스트의 질과는 타협하고 싶지 않다. 하나도 테스트 안 하는 것보다는 나쁜 건 뭐냐면 부정확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자, CDC 벤자민 헤인즈 대변인은 성명을 냈는데 여기서 이렇게 말했다. 이 과정은 우리가 원했던 것만큼 순조롭게 진행되진 않았다. 더 많은 주 연구소가 온라인에 접속해서 우리의 공중보건 시스템의 사례를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증가시켰다고 말했다.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서울역에서 빨리빨리 모였는데 얘네는 한 달 뒤에서야 온라인에서 회의했다 뭐 이런 거네요. 자, 그 다음 기사 봅시다. 재선 운동이 한창인 가운데 대선 치르고 있잖아요, 미국이. 여론의 집중 비난 포화를 받은 트럼프는 2월 28일 민간 기업과 손잡고 시험 키트 생산을 늘리고 병원과 매장 내 주차장에서 진단 테스트를 보다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FDA는 이번 주에 들어서야 35개 이상의 대학, 병원, 연구소들이 이 기관의 어떤 개정된 정책에 따라서 자체 시험을 실시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필요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테스트가 준비되기까지는 몇 주가 걸릴지도 모른다. 자,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및 감염성 질병 연구소 소장은 지난주 미국 하원 의원회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쉽게 그러니까 시험 테스트 치르는 거 우리는 그런 거를 준비하지 않았다. 그거는 우리는 실패한 거다. 인정하자라고 말했다. 자, 미국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의학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라는 생각에 익숙한데 미국인들에게 지금 현재와 같은 상황은 낯설다. 자,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이제 현지 주민 인터뷰를 좀 했네요. 루스 블로젯 긴급 진료소, 뉴욕의 로체스터 외곽의 긴급 진료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받지 못한 루스 블로젯 주민은 65세. 이분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지내게 됐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이분의 남편은 이제 기침을 해가지고 의사가 이제 병원에 오라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진단 검사를 못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미국인들에게 이런 상황은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 분명 미국인들은 좀 이상하게 걷고 있다. 자, 그러면서 다시 한국 소식을 얘기합니다. 1월 27일 서울역에서 열린 그 결정적인 회의에서 정부 지도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이 빨리 진행될 정부가 빨리 이걸 진행할 준비가 끝났다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했던 이형민 한국 실험의학회 코로나 바이러스 태스크포스 대표는 이렇게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는 비상 사용 허가가 진행될 거라는 말을 들었으니까 서둘러 민간 회사에서 진단 키트를 개발하라고 말했다. 라고 전했다. 이 회사 중 하나인 코진 바이오텍은 한국 회사예요. 시험 키트를 이제 처음에 작업을 했는데 한국 당국이 2월 4일 날 승인을 발표했다고 하네요. 코진 바이오텍의 묘아백 전문은 이름이 백묘아 씨인가 봐요, 이름이. 정부가 신속히 움직였다라고 말했다. 한국 CDC는 시험 방법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 시험 키트 제조사들이 개발 속도를 높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형민 대한진단검사의학회 감염관리의사는 한국 정부는 신속했지만 무모하지는 않았다. 라고 말했다. 물론 일주일 만에 승인된 키트는 1년간의 임상시험을 거치는 그런 진단키트만큼 좋지는 않다. 라고 말했다. 그래서 초기에는 정부가
어떤 그 진단 키트 이 시험이 테스트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 사례를 교차 점검했다고 이 이형민 이사는 말했다. 네. 교차 점검은 정부가 초기 환자 샘플 풀에서 했던 것과 같은 결과를 실험실에서 똑같이 얻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포함했다. 한국 정부의 추산으로는 지난주 현재 전국으로 거의 100개의 실험실이 시험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한다. 100개나. 그죠? 이야, 대단하네요. 2015년 발 중동발 메르스 확산 이후 한국 비평가들은 박근혜 정부의 느린 대응과 어떤 불투명함을 비판했다. 공공의 신뢰를 어떤 박근혜 정부에서는 약화가 됐고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2017년 다른 부패 스캔들이 터져서 탄핵됐다. 이상원 씨는 말했다. 186건의 메르스 확진 환자가 나왔는데 중동 바깥에서 그중에 38명이 우리나라에서 죽었다. 우리는 그 사고를 잊을 수 없다. 가슴에 새겼다. 우리는 가슴 아팠고 깊이 뉘우쳤다. 그죠? 자, 여기까지만 봅시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이 기사를 보면 말이죠. 이 우리나라 정부를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왜 지금 그 한국의사협회는 뭐 우리나라 정부가 잘한 게 아니고 의사들이 잘한 거다. 정부가 왜 공을 가로채려고 하냐. 막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로이터 통신을 보면 분명히 뭐 의사들이 뭐 잘했다라고도 분명히 얘기하지만 분명히 영어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government, 한국 정부, government의 어떤 행동 이런 것에 대해서 분명히 South Korean government leaders told companies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걸로 구분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부도 잘했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민간 의료 회사라고 해야 될까요? 제약회사들 다 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몸이 되어서 군대처럼 갑자기 움직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구분해가지고 뭐 정부는 못했는데 뭐 민간 회사들만 잘하고 의사들만 잘했다 이런 식으로 분석하고 있지 않단 말이죠. 그리고 또 막 그 우리나라 정부가 막 해외 언론들 막 칭찬 받으니까 미래통합당 그쪽에서는 메르스 때 우리나라 그 정부도 칭찬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발표하고 그랬죠. 근데 로이터 통신의 보도를 보세요. 언론에서는 아주 그 냉혹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박근혜 정부는 굉장히 느리게 대응했고 slow response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 lack of transparency 그러니까 투명성의 결함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써놨어요. 로이터 통신은 public confidence waned in part.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공공에 대한 신뢰가 약화됐다. 이렇게 분명히 꼬집고 있단 말이죠. 누가 박근혜 정부를 칭찬하고 있어요. 로이터 통신을 우리가 번역해서 제가 이렇게 지금 설명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서울역 이 긴급회의는 진짜 골든타임에 늘 놓치지 않은 정부의 어떤 긴급한 회의였던 거죠. 이건 칭찬해 줄 건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 잠시 커피 한 잔 내리러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편하게 들으십시오. 허재현 기자입니다. 로이터 통신의 기사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방송에서 제가 뭐 다 좀 읽어드리기는 조금 시간상 그렇고 중요한 부분만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FDA가 3월 3일 날 비상사태 선언을 준비하는 가운데 발병 훨씬 전에 예정되었던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그 사태 훨씬 전에 예정되었던 메릴랜드주 실버스프링 본사에서 하루 종일 회의를 열었다. 규제기관, 연구원 및 업계 대표는 FDA의 연구 승인 경로의 비상사태 하에서 진단 테스트를 완료하는 일반적인 프로세스를 논의하기 위해 모였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현재 세계의학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였지만 이날 그 방송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전염병에 대한 긴박감을 거의 전달하지 못했다. 진단 키트는 통과될 거라고 언급되었지만 미국의 이 규제 당국 책임자는 그냥 뭐 대부분 자신의 발표를 그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에 매몰되어 있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FDA와 함께 행사를 주최한 의료기기 혁신 컨소시엄의 캐롤린 힐러 프로그램 국장은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으로 인해 회의를 연기하는 것에 대해 관계기관과 논의를 했지만 양측은 그냥 회의를 계속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가 실시간으로 폭발하고 말았다라고 인터뷰했다. 이제 관계자 스탠젤이란 사람이랑 이제 인터뷰를 로이터가 했는데, 그런데 이 스탠젤, 이 FDA의 어떤 책임자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인터뷰 요청에 응하지는 않았다. FDA는 성명을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날 회의의 특정한 주제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했다. 그러나 관계기관은 이미 개발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이 회의는 진단 테스트를 제작하려는 기업과 기관들에게 시기적절하고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고 말했다. 자,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 지금 부분이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 3월 3일 날 미국도 정부 주도로 어떤 그 긴급하게 이제 민간 그 어떤 제약회사들과 회의를 했어요. 예. 3월 3일이 돼서야 한 거예요. 우리는 1월 27일에 한 건데. 그런데 이 회의도 코로나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원래 예정됐던 회의였던 거예요. 다른 건 여러 가지 그 정기적인 회의였던 거죠. 예? 그 중에 하나의 이제 회의의 옵션으로 주제 옵션으로 코로나 이 사태가 포함되었을 뿐인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긴급하게 모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로이터 통신이 막 이제 FDA에 막 물어본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좀 곤란하니까 인터뷰에 응하지도 않은 거예요. 예. 그리고 심지어 이 정기 회의조차도 아까 그 연기되는 것을 조금 검토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막 코로나 아마 이 문제가 막 확산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모이는 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지 이런 것도 좀 잠깐 연기할까 이렇게 논의했는데 그런데 결국 하긴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는 동안에 코로나는 미국에서 엄청나게 막 확산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죠? 자, 계속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CDC는 2월 말까지 새 시험 키트를 미국 사회에 보내지 않았고 그리고 공중보건 전문가들은 이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데 결정적인 창구가 닫히고 있다고 말하는데 2월 말에는 이미 60명 이상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뒤였다. 그죠? 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어떤 부분 또 읽어드릴게요.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진단 검사를 감독하는 FDA 사무소를 이끌었던 알베르토 구티에레즈는 FDA가 이 공중보건의 위험으로부터 돈을 벌려는 어떤 기회주의적 기업들에 대한 마지막 방어선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신중하게 프로세스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구티에레즈는 비상 상황 속에서도 기업들은 돈을 벌어야 하고 또 많은 투자자들이 그런 상황을 이용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FDA가 직면한 문제는 계속 인터뷰입니다. FDA가 직면한 문제는 미국 공중보건 상태가 야생의 서부가 되도록 내버려 두느냐 마느냐는 겁니다. FDA는 좋은 의도를 가진 기관이 되어야 한다라고 알베르토 구티에레즈 FDA 관계자는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 이게 미국과 한국의 어떤 의료 시장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도 의료 시장이 있고 미국도 의료 시장이 있는데 한국의 의료 시장은 정부가 어느 정도 어떤 이제 공공의 가치라고 할까요? 네, 보건의 가치 이런 거를 좀 컨트롤하는 게 가능한 어떤 사회인 거예요. 근데 미국은 FDA가 그런 거를 미국의 의료 시장을 통제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돈만 벌려고 하는 어떤 그 의료 시장 기업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FDA가 마지막 어떤 자본주의 어떤 그런 데 쩔어 있는 어떤 그런 기업들에 대한 마지막 방어선으로 간주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 이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the last line of defense against opportunistic companies. 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last line of defense. 그러니까 FDA가 이런 식으로 마지막 그런 어떤 자본주의의 어떤 뭐 쩔어 있는 의료 시장에서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방어선으로 FDA가 간주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FDA는 이 진단 키트를 막 민간에 니네 빨리 개발해 뭐 이렇게 좀 막 말하고 어떤 지도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보수적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FDA가 민간 기업들을 못 믿는 거죠. 예, 얘네들이 어떻게 진단 키트를 갖고 또 돈을 벌려고 할지 모르니까. 예,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면서. 그러니까 국민의 건강에 어떤 위협된 상태를 가지고 돈만 벌려고 하기 때문에 FDA가 민간 기업들을 잘 못 믿은 거예요. 예. 이렇게 보수적인 상황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미국의 어떤 의료 시장의 차이, 그러니까 정부가 어느 정도 우리나라는 뭐 보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다 컨트롤하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런 게 다 무너진 사회가 되다 보니까 FDA 하나만 남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FDA가 이렇게 보수적이 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상황들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죠. 이 기사를 통해서. 자,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미국에서 이제 여론의 압력에 따라서 FDA는 기존에 갖고 있던 많은 관료적인 장애물을 완화하고 제거했다. 2월 29일 이 기관은 FDA가 완전한 검토를 마치기 전에 학술 의료센터를 포함한 공공 및 민간 연구소가 자체 진단 키트를 사용을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험실은 완료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15 business days.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15개 영업일 이런 걸 가지고 있었고 소급하는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 이게 의미가 뭐냐면 우리나라랑 달리 그 진단 키트 민간에서 개발한 거 이거 승인하는 데에 한 달 넘게 걸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월 29일에서야 민간 연구소가 자체 진단 키트 이거 사용 시작할 수 있었다는 거죠. 예. 그 초기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데. 예. 우리나라는 일주일 만에 한 거를. 예. 얘네는 대응도 늦었고 그리고 그 승인하는 것도 늦었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늦은 거죠. 예. 이게 이제 진단 키트가 처음 이제 민간 그거가 이제 승인된 날 같은 날 트럼프 행정부는 워싱턴 주에서 50대 남성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미국에서 첫 사망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예. 바로 그와 동시에 한국의 지자체들은 사람들이 차에 앉아 있는 동안 몇 분 만에 샘플을 채취할 수 있는 어떤 드라이브 스루 테스트 시설을 오픈하고 있었다. 지난주 의회 비공개 회의에서 2009년 H1N1 인플루엔자 발생 당시 환자를 치료했던 캘리포니아 출신의 민주당원이자 응급실 의사인 라울 루이즈 미국 하원 의원은 한국이 미국보다 더 잘 대처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설명해라 이렇게 FDA 위원과 트럼프 행정부를 압박했다. 이 루이츠 의원은 대통령 코로나 바이러스 어떤 대책반 지도자들에게 한국처럼 드라이브 스루 테스트를 하는 게 어때? 라고 물었다. 루이즈 의원은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를 했는데 미국의 관리들이 현재 이 드라이브 스루 이거를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 이거 보세요. 이것도 좀 이상해요. 우리나라는 이 드라이브 스루 테스트 하는 거를 민간에서 먼저 민간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이거를 빨리 현장에 도입했잖아요. 근데 미국은 여전히 이거를 관리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연구를. 예, 지금 이렇게 써 있거든요. Reese told Reuters the officials said they were working on it.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officials said they were working on it. 그러니까 관리들이 여전히 이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연구를. 드라이브 스루.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렇게 전염병 막 이런 위기 같은 게 막 터지고 이러니까 민간이랑 정부가 똘똘 뭉쳐가지고 막 서로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빨리 이 전염병을
멈추게 하는데, 저지하는데 막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미국은 지금 저런 상태가 되고 있는데도 여전히 정부의 관리들만 이런 걸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에서는 그만큼 의료기관들이 공공 퍼블릭 어떤 가치 이런 거가 다 무너진 지 오래고 그냥 돈 버는 데에만 이 자본주의 완전히 장악당해가지고 그런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그런 면에서는 같은 자본주의 국가지만 의료 시스템 어떤 그런 거에 하나 있어서는 어떤 공공의 가치 시스템 이런 것들을 지켜온 게 얼마나 다행이었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루이즈 하원 의원은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진단 키트를 수입하라고 그냥 주정부에 그렇게 요청을 했다고 하네요. 이런 거 보도가 된 적 있나요?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의 진단 키트 수입하라고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진단 키트 요거 승인된 어떤 코로나 관련 시험 업체 중 두 곳인 코진과 솔젠트 이게 한국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로이터 통신에 이렇게 밝혔다. 우리는 미국 시장을 주시하고 있고요. FDA가 우리한테 이거 코로나 이 키트 신청을 빨리 진행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라고 전했다라고 하면서 이 기사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한국에 이 진단 키트 빨리 수출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그 홍해걸 의사가 좀 확인도 안 된 걸 가지고 한국의 진단 키트 뭐 부실하다고 뭐 그렇게 미국 의회에서 막 밝히고 있다. FDA가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뭐 이런 식으로 막 떠든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는 한국의 업체들한테 미국 정부가 FDA가 아니에요. 당신네들 우수하니까 빨리 진단 키트 좀 우리한테 수출할 수 있도록 빨리 이거 승인 절차 좀 밟으세요. 이렇게 밝혔다는 거 아니에요. 로이터 통신이 이렇게 보도한 내용입니다. 자, 좀 길지만 일부 제가 좀 생략할 거 생략하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좀 읽어드린 겁니다. 네. 우리나라 언론들은 왜 이 서울역 긴급회의를 보도하지 못했을까요? 그러니까 잘한 건 잘한다고 좀 확인해서 좀 보도를 하고 앞으로 이제 우리의 어떤 방역 어떤 백서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런 거 만들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권영진 대구시장이 자기들이 뭐 백서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게 바로 백서에 들어가야 될 내용입니다. 근데 이런 거를 국내 언론은 보도하질 않아요. 취재 자체를 안 하니까 모르는 거죠. 왜 우리가 이걸 외신을 통해서 이런 거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냐고요. 언론들이 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방역 이제 그 전문가들한테 제가 좀 더 취재한 게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약간 그런 조짐은 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단 테스트 시장이 굉장히 막 커지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세계적으로 막 커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대로 좀 약간 준비 안 된 키트를 가지고 약간 로비를 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조금 발견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지양해야 되겠죠. 국가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정부 우리 보건당국에서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그러니까 좀 뭐랄까 제대로 된 어떤 진단 키트 이런 거가 아닌 걸 갖고 막 로비를 하려는 어떤 의료 회사들은 철저하게 좀 제거해 가면서 좀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도 좀 함께 지적을 해드리고요. 자, 오늘 시사 바리스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게 외신을 번역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게 제가 뭐 하루 넘게 걸렸습니다. 하루 넘게 걸렸는데 그래도 꼭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어떤 보도 내용들이 있다면 저희 시사 바리스타에서 직접 번역해가지고 제가 여러분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 우리 정세균 총리님께서 4월 5일까지 좀 당부했죠. 다들 참여하고 계시죠? 저도 그 좋아하는 운동 헬스장 가는 걸 지금 포기하고 집에만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 시사 바리스타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집에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재영 기자였습니다.